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적을 체크를 해야겠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과는 다르게 여름 이적 시장에는 그 절대적인 이적의 수가 적은 만큼 3개의 구단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K리그2의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 그리고 서울 이랜드인데요. 승격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새 K리그2 구단 과연 어떤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K리그2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겠습니다.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을 보면 민성준 키퍼, 백포에는 이주용, 김건희, 박경섭, 그리고 김명순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는 제르소, 이명주, 민경현, 바로우, 그 위에는 무고사 선수와 박승호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외에도 문지환, 최승구, 김보섭, 이상기, 김도혁, 박호민 선수가 뒤를 이었는데요.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와 공격수에는 아웃이 없는 대신에 수비진에는 김동민 선수와 홍시우 선수가 각각 임대를 떠났고요. 민경현 선수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 이닝을 보면 김동원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돌아왔고요. 수비진에는 김건웅, 미드필더진에는 정원진 선수가 영입됐고 공격진에는 추가적인 영입 없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직전 경기 베스트 11도 보고 계신데요. 여름 이적 시장이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중에 영입된 선수들은 당연히 기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민성준 키퍼의 백포에 이상기, 김건희, 김건웅, 김명순, 그리고 제르소, 정원진, 이명주, 바로 그리고 무고사 선수와 박승호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보면 핵심 보강 포인트는 각 포지션에 펴져 있는 부상자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진에도 부상이 있었고 센터백 진에도 부상이 있고 윙에도 부상이 있는데요. 미드필더는 문지환, 그리고 수비진에는 박경섭, 윙어에는 이동률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메워야 했고 그와 동시에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 뎁스는 다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채워야 했는데요. 일단은 중원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이 김건웅 선수를 제주 SK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고 중앙에서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원진을 영입하면서 두 자리는 채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많은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즌 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자금을 다 밀어 넣었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추가적인 영입은 어려웠는데요. 이 영입들 중에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김건웅 선수의 영입입니다. 김건웅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97년생 미드필더이자 센터백인 김건웅 선수는 185에 83이라는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인천으로 이적한 이후에 193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자 K1에서는 센터백으로 베스트 11 후보에도 든 적이 있는 만큼 해당 자리에서는 꽤나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건웅 선수인데 K2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좀 폼이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뛰어난 레벨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 제주에서는 다소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리그 초반에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이창민 선수가 또 전역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전역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돌아온 이후에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고 부주장 완장을 처음에는 달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임대 이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박경섭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김건웅 선수는 중앙 수비보다는 중원에 좀 더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박경섭 선수가 이 전두골의 부상이 생기면서 결국은 뎁스가 비게 됐고 센터백 자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영입 예상과는 다르게 중앙 수비로 가게 되는 건데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K2 기준으로는 센터백으로 포백에서 뛰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센터백들의 수비 부담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또 줄이는 전술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인천의 승격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원 삼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K리그2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 삼성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을 보면 양영복 키퍼, 백포에 이기재, 권한규, 레오, 이건희, 그 위쪽에는 이규성과 최영준이 센터백을 보호하고요. 이선에는 세라핌, 김지현, 파울리뉴, 톱에는 일류첸코입니다. 이외에도 교체 선수로는 브루노 실바, 이민혁, 고종현, 정동윤, 홍원진, 황석호 선수가 뛰었었는데요.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와 미들에는 큰 아웃은 없고요. 수비진의 백동규, 공격진의 박승수 선수가 주요 아웃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주요 인으로는 해당 자리들의 황석호와 박지원 선수가 영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직전 경기는 전남과의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 베스트 11을 보면 아까 봤던 그 베스트 11과 뭐 거의 다르지 않고 거의 같은데요. 뭐 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보강 포인트를 보면 센터백에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축구를 이야기할 때 올해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공격 전술 자체는 좋고 공격적으로 뛰어난 팀이지만 결국 수비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기존 센터백 뎁스가 레오, 권한규, 뭐 고종현 이러한 방식으로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황석호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보강이 이루어졌고, 또한 박승수 선수가 또 유럽으로의 이탈을 거의 지금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도 보강이 필요했는데, K2에서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윙어인 박지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부분도 메웠습니다. 이외에는 수원 삼성 뎁스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지 않았고, 이렇게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승수 선수의 이적료가 많이 남았다는 건 수원 삼성에게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적들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박지원 선수의 영입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성남에서 수원 삼성으로 넘어오게 된 박지원 선수는 2000년생의 윙어고요. 166에 63으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윙어입니다. 올해 또 수원으로 와서 바로 직전 경기에 이제 한 경기 나서서 추가로 교체 투입이 돼서 바로 한 개의 득점을 성공시켰는데요. 특히 첫 번째 터치가 득점이었다는 점에서 박지원 선수의 수원에서의 커리어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1대1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 윙어입니다. 왼쪽도 볼 수 있지만 주로는 오른쪽을 본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피지컬이 다소 아쉽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K리그2 기준을 보면 국내 윙 자원 중에는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라고 충분히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박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게 된다면 김지호를 왼쪽, 박지원을 오른쪽으로 둔다면 해외 이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국내 선수가 모두 꽤나 괜찮은 클래스로 채워지게 되는 수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5년 성남에서는 주전 윙으로서 뛰었고 성남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이아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성남이 지켰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억의 바이아웃을 내고 수원 삼성이 데려가게 됐는데, 국내 윙에서 아쉬움을 느꼈고 박승수 선수까지 빠지면서 윙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있었던 수원이 5억이라는 이적료를 내고 또 지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공격에 조금 더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렇게 또 새롭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면서 인천이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에 수원이 또 역전을 해내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와중에 박지원 선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의 여름 이적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를 보겠습니다. 사실 K2 순위만 보면 서울 이랜드가 아니라 기업 구단 중에 하나인 전남을 가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랜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남도 전남이지만 제가 전남 경기보다는 이랜드 경기를 조금 더 많이 봐서요. 이랜드를 좀 보겠습니다. 3-4-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스트 11은 노동건의 김호규, 오스마르, 곽윤호, 위에는 최광훈, 백지웅, 서재민, 배진우, 위에는 변경준, 빼드릭뇨, 아이데일인데요. 베르뉴 선수는 또 떠나 있는 상황이고, 교체 멤버로는 박창완, 차승현, 정재민, 허용준, 김민규, 김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민규 선수가 입대를 했고요. 이탈로 선수는 임대 만료, 페드릭뉴 선수는 제주로의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 인으로는 구성윤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수비진에는 배서준, 아론, 김하준 선수가 들어왔고, 미드필더에는 나간 선수 얻는 만큼 들어온 선수도 없고요. 공격진에는 까리우스 선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지난 경기의 베스트 11을 보면 구성현 키퍼 백3에는 김하준, 김호규, 곽윤호, 위에는 서진석, 백지웅, 서재민, 차승현, 그 위에는 이주혁, 에울레르, 아이데일인데요. 핵심 보강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서울 이랜드 역시 최근에는 색채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수비진 안정감 부족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센터백을 영입하고자 했고, 그에 더해서 또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베테랑 골키퍼, 그리고 공격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공격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룬 그리고 김하준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K1에서는 로테이션 레벨로는 뛸 수 있는 센터백들을 영입하게 됐고요. 국가대표 출신의 골키퍼 구성윤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수방에 안정감을 조금 더 더했습니다. 야심차게 까리우스 선수를 영입했지만 부상 이탈을 한 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이주혁 선수가 나서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랜드에게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서울 이랜드의 축구도 최근 보면
김도윤 감독이 잘했던 공격이 안 되고 못했던 수비는 그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성윤 선수의 영입이 상당히 중요한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 구성윤 선수의 영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94년생의 골키퍼 구성윤은 197에 95라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서울 이랜드 데뷔전이었고 한 경기에 나서서 한 개의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구성윤은 현재 K리그2의 키퍼 중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가대표 출신이자 J리그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키퍼보다 특히 K1으로 가도 충분히 또 경쟁이 가능한 키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만큼 공중볼 처리도 잘하는 선수고요. 선방이나 발기술도 꽤나 괜찮은 선수입니다. 구성윤 선수는 교토상고로부터 이적을 했는데요. 부상 이후에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세 번째 키퍼까지 내려갔고 시작은 좋았지만 이적 직전까지 선번으로 밀렸던 게 구성윤 선수에게는 가장 큰 이적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력 문제로 밀렸던 게 아닌 만큼 사실 실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랜드의 최후방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랜드의 선수들과 합이 맞아가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성윤 선수의 활약을 통해 이랜드가 어떤 또 남은 시즌을 보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랜드 이적 시장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승격을 향해 달리는 새 K리그2 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 그리고 서울 이랜드의 여름 이적 시장을 체크해 봤습니다. 모든 이적을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개 구단이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구단들이 있지만 이 세 개 팀은 꽤나 또 K리그2에서 많은 관중을 몰고 올 수 있는 구단들이기 때문에 이 구단들의 활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남은 시즌 또 K리그2는 어떤 지형으로 또 이어지게 될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